투자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사실 실패도 정말 많이 했고 21년부터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21년부터 4년 동안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왔지를 기록했는데 다 잃었는데 공모주하고 스펙주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만약에 자기는 돈이 많이 없다. 근데 계좌수를 예를 들어 7개 뭐 이렇게 6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월 1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스펙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면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를 다 하는 거 같은데 하면 안 돼. 그럼 저거 먹을 게 없는데 오늘은 강원도에서 회사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맞벌이 부부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서초구에 집을 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서초구면 사실은 월급쟁이 월급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쵸.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그쵸.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는 21년도부터 저만의 그 현금 흐름을 좀 만드는 방법을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걸 이제 한 3년 4년 이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이 정도 대출이랑 이 정도 자금으로는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24년까지 그 현금 흐름 만든 거 플러스 월급 플러스로 이제 대출 조금 껴서 이렇게 등기를 칠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신데. 그래 그 결과가 어떠셨어요? 투자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사실 실패도 정말 많이 했고 뭐 성공도 많이 했지만 21년부터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본주의 공부를 해야겠다는 계기가 있는데 2017년에 비트코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한 1,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2019년에 정확히 66만 원으로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큰 손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패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전혀 모를 때 처음에 들어간 모델하우스에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아파트였어요. 2천만 원을 날려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서울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이사를 2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사 2번을 했는데 자산이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갈아타기를 2번 했다. 그냥 갈아타기를 2번 했는데. 근데 그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이사 2번에 이런 자산을 10억을 만들어내네. 이거 뭔가 세상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이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그 많은 투자 방법 중에 왜 하필 공모주와 스펙주로 하게 되셨는지. 네, 사실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일단 제 성향을 좀 파악을 했어요. 제 성향 자체가 일단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주식보다 좀 더 안전한 거 없나? 그러다가 이제 배당주나 ETF 투자로 갔고, 근데 얘네들보다도 더 안전한 거 없나? 라고 한 게 공모주하고 스펙주였어요. 2021년부터 4년 동안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왔지를 기록했는데 다 잃었는데 공모주하고 스펙주만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24년도에는 그냥 공모주하고 스펙주만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고. 성과가 좋았죠. 장점이 뭔가요? 공모주랑 스펙주로 진짜 현금 흐름을 100만 원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맞아요? 네, 맞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잃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엄청나게 큰 부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잃지 않는다. 거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잃지 않는 거 플러스 수익은 생각보다 좋다.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공모주 스펙주는 이 절제력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와이프처럼 안 팔면 그거는 절제력이 아니라 그냥 욕심인 거죠. 지금 제 와이프 까는 게 아니라 그건 그리고 저는 이 공모주 그 투자의 핵심은 내 시간을 빨리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론 처음에 팔고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날아가는 걸 계속 보면은 그건 더 이상 그 현금으로 만드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볼 수 있는 직장인들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딱 적당히 그냥 딱 걸어놓고 그냥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해요. 월 100만 원 부수입 시드 궁금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일단은 조건이 조금 있어요. 제가 하는 최소 조건이 첫 번째는 가족 계좌 3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셨다면 본인, 그 다음에 아내, 가능하면 부모님, 이렇게까지 하면 4개는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4개는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만약 아이까지 있으면 5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개 계좌를 운영해요. 오케이. 저는 월 325만 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아, 그냥 계좌만 있었어요? 아, 계좌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이랑 좀 저는 시드가 있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시드가 있으면 더 폭발적입니다. 계좌 수는 그러니까 기본이고 계좌 수에다가 뭐 시드까지 조금 있다 뭐 이렇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만약 자기는 돈이 많이 없다 근데 계좌 수를 예를 들어 7개, 7개 뭐 이렇게 6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월 100 정도는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 시드가 덜 들면서 시간도 덜 들어가고 수고도 덜 하는 거면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진짜 조금 들어요. 처음에 제대로 된 세팅만 딱 해놓으면 시간이 거의 안 듭니다. 하루 한 10분? 두 번째 장점은 잃지 않는다. 아, 일치한 제일 중요하네. 그러니까 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 대비 그 돈이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뭐 자기의 한 시간의 가치가 막 5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LG CNS 첫날에 매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16주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저는 그냥 팔죠. 그냥 팔라고. 이게 사실 또봉님 상황도 모르고 이렇지만 또봉님이 이 LG CNS를 들어가실 때 이 회사에 대한 뭐 가치를 분석하시거나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시거나 이 회사를 믿고 들어가시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공모주의 원칙은 기업 분석하지 않아요. 저희는 첫날에 그 수급이 밀려왔을 때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공모주가 손실이 사실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가 참 분위기도 안 좋았고, 이건 그냥 보내주세요. 이게 굳이 저는 보내줄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공모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공모주가 최근에 바뀌면서 예전에는 따상, 그러니까 160%? 이 정도까지가 상한가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도가 바뀌면서 4배까지, 그러니까 300%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최근에 상장 당일날 300%까지 열려 있으니까 단타하는 분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막 상한가를 찍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공모주 엄청 좋았죠. 혹시나 그때 하셨던 분들은 돈 좀 많이 버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단타 하신 분들도 손실도 많이 나고 하면서 그 영향이 저는 이 LG CNS까지 왔다고 봐요. 이제 근데 조만간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럼 매수매도 할 때 폰으로 합니다. 네, 당연히 폰으로 하죠. 그다음에 가족 계좌라고 하면 어플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네, 컨트롤 가능합니다. 이 세팅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세팅을 잘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하다. 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노하우를. 그럼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이런 걸 잘 못 하나 보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귀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자기만의 시스템을 갖추면 하나도 안 귀찮아. 왜냐면 우리가 보통 공모주 해보면 알겠지만 한 계좌당 최소 10,000원에서부터 최대한 뭐 진짜 많이 날 때는 뭐 10만 원도 나잖아요. 네. 두 개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도 안 들어본 회사들 상장할 때 다 공모주 들어가죠. 네. 여기 공모주 상장할 때 다 이름 들어보시지 않지 않나요? 저도 다 처음 들어봐요. 들어가는 회사의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일단 유통 물량이 저는 좀 중요하다 보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작으면 그 공모주 첫날에 그 단타 수급들이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좀 오버슈팅 나오는 경우도 많고, 기관 경쟁률 뭐 이런 거 등등을 체크하죠. 근데 이게 초기 자본이 없어도 네, 맞아요. 네, 초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꽂힌 게 맞아. 이거 약간 좀 잘못 꽂힌 것 같아. 제가 사람들이 이상한 데 꽂혔어. 이상한 데 꽂혔어.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공모주는 일단 첫 번째가 주식 그 계좌 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안 뚫어도 돼요. 그리고 돈이 시드가 많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계좌 수에서 만약에 2주 받잖아요. 그럼 그 2주 받으려면 비례로 뭐 보통 한 3, 4천이 들어요. 그러니까 3, 4천에 한 주 받고 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통보다는 계좌 수가 더 중요하고 굳이 마통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최근에 그 주택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웬만하면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거의 대부분 균등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들은 대출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활용할 거라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둘 다 되게 리스크 헤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이쪽은 주식을 많이 했고 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계속 했지만 어쨌든 서초감자님도 부동산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 뭔가 돈을 많이 버는 형태로 답을 나가게 하는 유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중간에 끊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균등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균등에서 주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이제 여력이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예금, 이 예금을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용하는데, 파킹 통장, 그게 없을 때는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한 3.5 정도 먹고, 그리고 이제 좀 비례를 들어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만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마통은 사실 지금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마통 지금 바로 뚫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마통 나중에 그거 다 잡히잖아요, 신용대출에. 그래서 마통을 뚫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주택 구입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 주택에 몰빵되잖아요. 근데 저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공모주로 이 정도면 내가 수익이 나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여력까지 생각해가지고 저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만 더 쉽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월 700 벌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가족 계좌로 월 100은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시드가 없어도 그러면 저는 현금 흐름이 월 800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상급지의 그 캐파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거지. 월 700 벌던 사람이 월 800 버는 현금 흐름으로 생각하면서 저축액도 늘리고, 그쵸. 대출액도 달라지고, 달라지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게 현금 흐름이거든. 그쵸. 이게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그쵸. 이게 장기적으로 그걸 자리 잡기까지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난 3년 정도 공모 플러스 스펙주 투자했었고, 매달 차이가 확연했지만 평균 내면 월 30, 40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개라면. 한 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 개로 3, 40 나왔다는데? 이거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보면은 공모 플러스 스펙으로 하셨고 지금 월 30에서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7개 쓴 거잖아요. 시드가 그럼 이제 1에서 여기 있어. 여기서 이제 스펙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이제 가늠이 안 되지만 이제 공모로 그러면은 월 20 정도 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좌 6개 있으면 100 5개 있으면 100 나오잖아요. 주린이라 균등 비례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균등은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100주를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균등으로는 50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비례로도 50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근데 그럼 이 50주는 50주에 여기에 50명이 여기 나 이거 받을래 하고 청약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 50명이 각 한 주씩 배정을 받는 거죠. 네. 이 50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냥 쉽게 1,000만 원 낸 사람은 한 주 배정 받아요. 근데 2,000만 원 낸 사람은 2주 배정 받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계좌 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이 균등 배정은 공평하게 나눔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사실은 돈 모이는 게 막 한 번, 두 번씩 할 때는 얼마씩 안 모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겠네. 무시할 수 어쩌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을 해야 돼요. 나? 왜냐면 기록해야지 내가 공모주로 얼만큼 벌어내고, 아까 전에 가오리님이 저도 월 30에서 40 정도 벌더라고요 하는 건 기록했기 때문이거든요. 기록했으니까 아는 거죠. 비례로 들어간 시드는 그럼 팔 때 돌려받는가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비례로 들어간 시드는 예를 들어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 배정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주식으로 배정 받고 나머지 돈은 이틀 뒤에 환불이 돼요. 그래서 그 이틀 뒤에 환불된 건 파킹 통장에 다시 넣어두면 됩니다. 베진도르퍼님이 이제 서초감자님께 설명을 듣고 전화할 생각이랍니다. 서초 그래요. 이렇게 좀 진짜 실천을 하세요. 서초감자님 직장에서는 공모주 이야기 아예 안 하고 은밀하게 하시죠? 네, 은밀하게 하는데 가끔 진짜 친한 지인한테는 그 지인도 제가 알려줘도 결국 안 하거든요. 이게 진짜 많이 옆으로 완전 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이진님 스펙주가 생소한데 이제 스펙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그러네요.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스펙주 뭔가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스펙주도 읽지 않나요? 스펙주가 오히려 더 안 읽죠. 더 안 읽는다? 네. 그러니까 스펙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공모주하고 결이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서 결이 비슷하냐면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지금 돈보라님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돈보라님 회사면 지금 비상장 회사죠. 맞아요. 비상장 회사인데 이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설명한 그 공모주 방식. 그러니까 공모 청약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스펙으로 상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스펙주가 도대체 뭐냐? 스펙주는 합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럼 먼저 상장이 되면 그 상장의 목적이 뭐냐면 비상장 회사를 합병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스펙주는 많이 사면 주식 거래 체결이 안 되지 않나요? 맞나요? 네. 여러분들 그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있나요? 주식과 부동산에 혹시 차이 아시나요? 뭐지 갑자기 왜 뭔가요? 우리는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할까? 이게 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주식은 누구랑 싸우냐면 외국인과 기관이랑 싸웁니다. 네. 주식의 가격을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물론 돈 많은 개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같은 그 소소한 그런 월급쟁이가 주가를 올리진 못하죠. 근데 부동산은 다르죠. 부동산은 우리의 경쟁자가 누군가요? 개인이지 않나요? 우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죠. 그 매도자보다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보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코칭하는 게 꽤 많은 부동산의 가격들을 알기 때문에 이 지금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 개인한텐. 근데 이 스펙주가 딱 그래요. 여기 아까 전에 스펙주는 체결 잘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스펙주의 가장 큰 단점이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호가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호가창을 확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스펙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면 스펙주는 기본 특성상 2,000원으로 태어납니다. 2,000원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2,000원이 절대 2,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요. 왜냐면 스펙은 합병을 몇 년 안에 끝내야 되냐면 3년 안에 끝내야 돼요. 네. 정확히는 2년 6개월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럼 3년 안에 만약 합병 회사를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상장 폐지됩니다. 네. 상장 폐지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됩니다. 네. 근데 우리 주식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 됩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 그냥 빵원 되죠. 상장 네. 폐지되면 네. 빵원 되죠. 네. 근데 얘는 우리의 돈을 예금 형태로 넣어놓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 폐지 되더라도 원금에 2,000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00원에 3년 뒤에는 한 2,100원, 2,200원 정도로 돌려받아요. 최악의 상황에 합병을 못해도 2,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알파로 돌려받아요. 돌려받는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합병에 성공했다. 그러면 물론 그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게는 한 두세 배도 올라요. 제가 진짜 주린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주식 거의 신생아인데 네, 신생하죠. 신생.
신세하지. 2,000원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한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한테 유리한 이유는 2,000원으로 시작하지만 이거 아래로 떨어지기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러니까 잃을 수 없다. 그쵸.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 오케이. 잃을 수 없다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너는 뭐 이거 뭐 합병할 때까지 기다리냐? 전 그러진 않습니다. 포인트 2는 우리나라의 급한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이게 2,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못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2,000원 아래로 떨어진 스펙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사고 있냐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집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투자하는 거네. 네, 그쵸. 근데 개인들은 팔거든요. 아, 그러나 개인들은 판다. 네. 왜? 왜냐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진짜 부자 되기가 이렇게 쉬운데 부자 되기 진짜 힘들게 네. 만들어놨네 우리의 머릿속이.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행동을 제가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능력 아니에요? 왜 능력이죠? 남들은 다 파니까. 이 사람 이거 부동산이랑 사실 똑같잖아. 부동산도 사람들이 바닥에서 사라고 제발 떨어질 때 사라고 바닥에 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고. 그쵸. 막 진짜 다 들어갈 때 좀만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는데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받고 막 선택장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다 들어가가지고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인 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네. 그쵸. 어떡하면 좋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여기 보시죠. 여기 가오리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오리님은 스펙주도 하셨는데 부동산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 그쵸. 맞아요. 아 이거예요? 네.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요? 이 방법이에요? 네, 맞는데 맞는데 저는 이걸 더 짧게 가져갑니다. 사실은. 이거 너무 근데 다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를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면 안 돼. 그럼 저거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우리 투자 공부해 보면 수익률 보기 전에 뭐 봐야 되죠? 우리 리스크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리스크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 대비 얼만큼 수익이 나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스펙주는 변동성이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상방은 열려 있어. 근데 사실은 이해도 갑니다. 왜냐면은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 많이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저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꼭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우리가 막 부업 막 다른 거 많이 찾는데 이렇게 확실한 부업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 스토어도 꽤 많이 갈아 넣은 다음에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돈의 심리학을 오랜만에 또 봤어요. 보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거든요. 저만 아마 공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서초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 공모주 청약을 되게 심플하게 하고 하는 게 내 시간 여기에는 최소 시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을 쓰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집중하고 내 본업에 집중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니 세팅만 처음에 잘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조금만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본업, 내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상을 파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쵸. 너무 부동산의 타이밍, 수익, 뭐 하락장, 상승장 이런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에 집착하면서 정작 지금 당장 자산을 한번 가져보고 경험해보는 게 정말 필요한데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변동성에 불안해하면서도 잃진 않고 싶어하고 근데 시간을 덜 투자하고 싶어하면서도 돈은 벌고 싶은 맞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가족 관계는 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서초 감독님을 강원도에서 모시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금 흐름을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시드가 없어도 현금 흐름을 꾸준히 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라이브도 처음이어서 사실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댓글도 잘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반응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오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오늘 돈보라 그리고 서초감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